풍수가 묘자리 잡는 기술 이렇게 알고 계시거든요. 묘자리 잘못 쓰면 험한 게 나와서 집안이 망한다. 이런 약간 공포 마케팅. 이제 이 파묘란 영화가 그 내용을 너무 강조했거든요. 박제가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실학자 중에? 어떤 질문을 던졌냐 하면 집안에 우환이 생기면 샤먼을 찾아가고 샤먼은 조상묘가 잘못됐다 그러고 파보면 험한 게 나오고 뭐 이렇게 되는데 잘 되는 집안도 혹시 파묘하면 어떨까? 우환이 있는 집만 파묘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박제가가 놀랍게도 잘 되는 집안도 파묘해봐. 험한 게 나와. 파묘하면 험한 게 나오는 게 땅 속의 일반적인 일이야. 왜? 안녕하세요. 오늘 풍수사상과 도시명당에 대해서 말씀드릴 한동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래서 바로 제 소개부터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들고 나왔는데요. 제 밑에 사진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20대 때 사진인데요. 최근에 어떤 누구 지인이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이게 그것이 알고 싶다라고 그 교양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이게 언제냐면 1994년에 제가 이제 출연했을 때인데 그 풍수의 음태풍수, 좀 미신에 해당하는 풍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좀 비판하는 그 부분에 대한 인터뷰입니다. 이게 이제 뭐 거의 30년 전 제 모습이고요. 근데 그 위에 뭐 제가 인터뷰하는 장면입니다. 유명한 컨설팅사하고 이제 그 인공지능을 어떻게 할 건가 은행에서 뭐 이런 인터뷰를 했는데 제가 사실 이제 풍수 쪽에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냐면 환경 어떤 철학으로서 환경 사상으로서의 풍수에 이제 관심 많은데 공부를 해보니까 그거 가지고 먹고 살기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직업을 갖게 됐고 그래서 은행에 들어가서 한 30년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운이 좋게도 은행에서도 이제 디지털 임원을 또 하게 돼가지고 제가 인공지능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인공지능이 이렇게 지금 주도하고 있는 이 디지털 현 시대에 약간 미신 요소가 많은 풍수를 왜 지금 와서 이야기하는지 그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려고 그러면 풍수를 제대로 알려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30년 참 노력해왔지만 풍수가 되게 잘못 알려져 있다. 왜곡된 채 알려져 있다. 그래서 그걸 좀 바로잡고 싶고 풍수를 바로잡으려 그러면 그게 핵심 개념이 명당입니다. 우리가 왜 명당 자리 잡는다 이런 말 하시잖아요. 풍수 모르셔도. 그래서 명당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명확하게 오늘 이 이야기 들으시면 이제 명당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새 우리가 다 아파트에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뭐 80% 이상이 다 주거 형태가 아파트인데 이 현대 아파트에도 과거의 이 전통시대 풍수 이론이 적용될 수 있는가? 거기도 뭐 아파트에도 명당이 있고 흉가가 있는가? 이런 이야기 잠깐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기가 눈에 안 보이는데 명당이라는 기운이 눈에 안 보여서 굉장히 찾기가 힘든데 그거를 지표식물 식물을 통해서 손에 잡을 듯이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다면 어떨까? 그 이야기를 이제 끝으로 제가 오늘 이야기를 다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사진이 되게 중요합니다. 풍수에서는 제가 이제 이 사진을 갖고 왔는데 어딘지 아시겠죠? 예, 서울의 남산입니다. 뒤에는 북한산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왜 도시에 살면 도시는 빌딩으로 가득 차 있고 너무 답답해.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서울도 또 다른 시각에서 보면 사람들이 사는 공간은 되게 조그맣게 보이고 산들이 커 보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뭔가 시각을 달리하면 우리 도시의 삶도 환경과 자연과 조화되는 삶이 여전히 갈 수 있다. 뭐 그런 의미로 제가 이 사진을 하나 실었습니다. 제가 그 풍수가 아까 이제 환경 사상이라고 그랬고 어떻게 보면 전통적 생태학, 전통적 환경학 이런 건데 근데 대다수의 우리 지금 이 시대 분들은 묘자리 잡는 기술 이렇게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묘자리 잡는 기술이라는 걸 우리가 벗어나야 풍수가 도시에서도 풍수를 이야기하고 미래에도 풍수를 이야기하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잘 안 돼서 제가 오늘 사실 나온 겁니다. 여기. 그래서 제가 이
영화 포스터를 들고 나왔는데요. 잘 아시죠? 작년에 빅히트 쳤던 파묘라는 영화인데 뭐 1,000만 이상 동원했죠. 근데 이제 이 파묘란 영화가 제가 제일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내용을 너무 강조했거든요. 뭐냐면 후손이 몸이 아파. 그래서 이게 의사들도 다 원인을 못 찾고 해서 샤먼을 찾아가 봤어. 그랬더니만 샤먼이 뭐라 그러냐면 너네들 조상묘 중에 문제가 있는 데가 있어.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가서 파보니까 험한 게 나와. 뭐 이런 도식이거든요. 저는 이걸 갖다가 이제 공포 마케팅, 샤먼들의 공포 마케팅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도식을 이 영화 파묘가 그냥 강화시켜 버린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옆에 포스트는 명당이라고 혹시 보셨나요? 이 명당이라는 영화는 이 파묘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히트를 못 쳤어요. 조승우 씨가 주연을 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어떤 영화냐면 고종 임금이 조선 후기죠. 나오기 직전에 우리나라에 대단한 명당이 있는데 그 명당을 차지하면 부귀영화를 누린다. 그래서 그 명당터를 가지고 두 집안이 싸워요. 흥성군 집안하고 장동 김씨라고 그 당시 조선 후기 세도 정치로 유명했던 집안. 그 두 집안이 싸우는데 영화는 뭐 활극처럼 그린 거거든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영화 이 둘 다 풍수를 전통적 환경지혜가 아니라 묘자리를 잘 쓰면 부귀영화를 누린다. 이걸 발복풍수라 그러거든요. 발복풍수. 그 다음에 혹시 묘자리 잘못 쓰면 험한 게 나와서 집안이 망한다. 이런 약간 공포 마케팅. 이런 걸 강조하는 영화였던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지금 이 영화 여러분들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리틀 포레스트라고 이 영화는 풍수 영화가 아닙니다. 전혀 풍수를 이렇게 내세우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아마 원작은 일본 영화인데 한국에서 2018년에 리메이크해서 김태리 배우가 주연했던 영화입니다. 내용은 어떤 거냐 하면 도시의 아주 각박한 삶에서 상처를 많이 입은 젊은이들이 전원에 내려와서 이 어떤 삶의 그런 원기를 회복하는 그리고 되게 행복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포스터 보시면 뒤에 산이 있죠. 나지막한 산이 있고 앞에는 논이 있죠. 들이고 그 사이에 이렇게 집이 한 채 있습니다. 오늘 제가 뭐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명당의 전형적인 모습이 이겁니다. 풍수라고 하는 그 기술이 사상이 이야기하는 명당은 전형적으로 이런 모습입니다. 풍수를 이야기한 영화는 너무 미신적인 풍수에서 극복이 돼야 될 내용이고 오히려 풍수 하나도 안 내세웠던 리틀 포레스트라는 영화는 너무 풍수의 아까 전통적인 환경 사상에 맞는 그런 삶이었거든요. 제가 아까 은택풍수 계속 이야기했는데 가장 신랄하게 은택풍수를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들어보셨을 텐데 박재가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실학자 중에 북학에 있는 분이죠. 이분이 어떤 질문을 던졌냐 하면 야 집안에 우환이 생기면 샤먼을 찾아가고 샤먼은 조상묘가 잘못됐다 그러고 파보면 험한 게 나오고 그래서 해결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잘 되는 집안도 혹시 파묘하면 어떨까? 박재가가 이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왜 험한 게 나오면 이게 후손들이 잘 안 된다 이런 도식이 생겼냐 하면 우환이 있는 집만 땅을 파는 거예요. 파묘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잘 되는 집안은 파묘 안 하겠죠. 근데 박재가가 놀랍게도 잘 되는 집안도 파묘해봐. 험한 게 나와. 파묘하면 험한 게 나오는 게 땅 속의 일반적인 일이야. 왜? 사람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땅 속의 일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강력한 제가 봤을 때 이 이상의 비판이 없어요. 이 가운데 사진이 제가 찍은 사진인데 이게 고속도로 건설하면서 산을 하나 깨버린 거예요. 그 산이 이렇게 볼록 솟아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산이 이렇게 솟아 있으면 흙이 솟은 걸로 잘못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이게 다 바위입니다. 이 파란 제가 친 게 이걸 기반암이라고 하고 영어로 베드락이라고 해요. 바위가 솟은 거예요. 산들이 다. 우리나라의 모든 산들이 다 그래요. 그리고 그러면 흙은 어디 있냐면 요 피부 같은 요 표피가 그냥 흙이에요. 요 불과 뭐 1, 2m 정도밖에 안 되죠. 이제 이걸 좀 확대해서 보면 이런 거예요. 요 밑에 기반암이 있고
바위가 풍화된 게 이제 좀 굵은 자갈이 있고 그 위에 흙이 있어요. 그다음에 식물들이 자란 뿌리가 있고 이렇죠. 그러니까 여기 뭐가 삽니까? 토양 미생물, 뭐 식물 뿌리 다 있잖아요. 여기에 시신이 들어가서 부패를 한다고 생각해봐요. 험하죠. 우리가 그냥 흙을 덮어서 안 보여서 그렇지 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는 집안이나 안 되는 집안이나 다 파면 험한 게 나오기 마련이에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지하수가 어디 있냐면 이 안반에 있는 틈 위에 지금 이렇게 뭔가 이렇게 풀칠 같은 게 해놓은 게 보이죠? 메워놓은 듯한, 그죠? 자세히 안 보이게 메워놓은 듯한 게 보이죠? 격자로. 이게 바위에 있는 조인트라고 하는 틈입니다. 이 바위 틈을 메우고 있는 게 지하수예요. 그리고 지하수는 어디까지 차 있냐 하면 여기까지 차 있어요. 그래서 이 지하수가 차 있는 면하고 지표면은 항상 수평해요. 산이라고 지하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같이 올라가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느냐? 만약에 가을에 묘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땅을 팠다고 하면 지하수가 안 나옵니다. 근데 이게 여름이 되면 비가 오잖아요. 그럼 지하수도 운동을 해요. 빗물이 들어오면서 이 지하수 면에 올라옵니다. 그러면 지하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좋은 집안이나 나쁜 집안이나 다 지하수 영향도 받고 그 부패한 미생물들도 보고 이렇게 험한 걸 다 보게 되는 거예요. 박제가 많이 맞죠. 그리고 풍수는 왜 그러냐? 2000년 전에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런 땅 속을 모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자는 주자의 철학자였지만 이 주자는 이 책을 보면 주자의 자연학이라는 책을 보면 주자가 서리가 어떻게 생기는지 기후가 어떻게 바뀌는지 우리 별자리 우주는 어떤 건지 이런 걸 다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주자가 관련된 분들의 풍수는 상당히 이런 미신을 많이 벗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외에 2000년 전에 중국의 위진남북조 이때 만들어진 풍수선은 굉장히 미신적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서울의 강남입니다. 여기 관악산이고 여기가 강남구 세곡동에 있는 헌능이고 이쪽이 우리 2호선 선능역 있잖아요. 선능이에요. 이게 왜 들고 나왔냐 하면 여러분 궁금하시지 않나요? 조선 왕릉 중에서 그래도 제일 최고 명단은 어딜까? 제가 이거 들고 온 거 보면 알겠죠. 선능이 최고 명당입니다. 조선 왕릉 42개 능 중에서. 왜 명당이냐? 조선 시대에서 풍수 연구를 가장 열심히 하고 가장 유능한 학자가 많았고 가장 풍수 논쟁이 많았던 시대가 세종대왕 시대입니다. 그게 세종실록을 보면 다 나옵니다. 근데 이 성종능이잖아요. 세종 때 제일 풍수와 연구가 활발했다고 하는데 근데 놀랍게도 저 성종의 능이 있던 원래 자리가 광평대군 묘였습니다. 광평대군이 누구냐 하면 세종의 5째 아들이에요. 근데 20대 때 요절을 해요. 그러니까 세종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자기가 가장 아끼던 아들이 젊은 나이에 죽었는데. 관상감의 풍수학은 풍수 전문가들도 있지만 정승, 그죠? 영의정 이런 정승 판서들이 다 거기에 자문을 했습니다. 그때 용어로 제조라 그래요. 도제조, 제조. 그래서 사실 조정의 모든 신하들이 풍수를 다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연구를 한 결과 만장일치로 지금 성종능이 광평대군 묘 자리로 정해져요. 이게 최대 명당이다. 근데 왜 지금 성종능으로 바뀌었을까요? 연산군이 이제 자기 아버지 성종이 돌아가시니까 그 풍수학에서 왕이 돌아가시면 산능도감이라고 임시기구가 만들어져요. 그걸 만들어 놓고 이제 그 왕이 들어갈 왕릉 자리를 찾거든요. 그래서 논쟁을 붙여보니까 만장일치 나오는 데가 없는 거예요. 다 후보지가 나오면 논쟁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했지 연산군이. 야, 그래서 이제 그 풍수학 하는 분들한테 야 어디가 최고 명당이야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연산군이. 그러니까 다 광평대군 묘가 최고 명당입니다. 그렇게 그냥 알려드린 거예요 신하들은. 그랬더니 놀랍게도 연산군이 야 그러면 광평대군 묘 이장시키고 우리 아버지 거기 묻어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광평대군 묘는 수서 쪽으로 이장을 했고요. 그 이제 성종능이 그 광평대군 묘 자리에 들어와서 선능이 된 겁니다. 근데 임진왜란이 터져요. 임진왜란 때 왜군들이 성종묘를 파멸을 해버려요. 그래서 사실 지금 성종능에는 성종의 그 유해가 없습니다. 임진왜란 후에 옷가지 몇 개 이렇게 수습해가지고 그냥 만든 빈 능입니다.
가장 비극적이죠. 그러니까 최고 명당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예. 그래서 제가 이 음택 풍수라는 거는 의미가 없다. 그걸 이제 한 번 더 말씀드린 거고요. 영화 포스터 중에 명당 포스터 나왔잖아요. 그게 이제 뭐 대단한 명당으로 알려져요. 지금도. 그 영화까지 만들어졌죠. 거기가 어디냐면 지금 가야산의 남영군 묘예요. 여러분들 국사 시간에 오페르트의 남영군 묘 도굴 사건 이런 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묘입니다. 흥선대원군이 그 좋은 명당을 가야산 밑에 차지해서 그 아들이 고종이 왕이 됐다. 이런 이제 설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전혀 아니다. 왜냐하면 남영군 묘가 있는 그 터는 이미 택리지에서 다 나와요. 이중환의 택리지에 거기가 명당이라고. 그러니까 남영군 묘를 이장하기 벌써 100여 년 전에 이미 명당으로 알려진 데요. 근데 왜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는 흥선대원군 남영군 묘가 되게 명당이라서 고종이 왕이 됐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이게 풍수의 묘미입니다. 뭐냐면 흥선군이 집안이 왕족이긴 했는데 너무 미천한 집안이었어요. 그 왕족 중에도. 그러니까 원래 핏줄이 어디냐 하면 광해군을 몰아내고 왕이 됐던 인조의 후궁의 저 혈족이에요. 흥선대원군이. 그래서 너무 집안이 이렇게 미천하니까 세도 정치를 하던 풍양조씨나 뭐 장동 김씨 이쪽하고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를 안 나가려 그러면 자기 아들이 왕이 되더라도 정통성 확보가 필요했던 거예요. 하늘이 내린 자리를 우리가 차지해서 그래서 이거 하늘이 내린 왕이다 고종은. 이런 정통성을 확보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렇게 샤먼들이 이야기하는 명당인 묘 가보면 묘를 잘 써가지고 부귀영화를 얻은 게 아니고요. 부귀영화를 얻은 사람들이 자기 부귀영화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걸 명당으로 둔갑을 시킵니다. 사후에. 그런 게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이게 조선시대는 없던 건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지하수맥 이야기입니다. 요새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물어보니까 의사도 잘 모르겠다 원인을. 이렇게 된 분들한테 제일 공포 마케팅 많이 하시는 분들이 지하수맥 하시는 분들이에요. 지금 사시는 그 아파트 밑에 지하수가 흐릅니다. 그거 고쳐야 돼요. 이렇게 마케팅을 하거든요. 근데 이건 풍수도 아닌데 이게 끼어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좀 오해하지 않게 오늘 한번 바로잡아 드려보겠습니다. 이 사진에 할아버지 보이시나요? 이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영어로 워터 위치라고 해요. 워터는 물이고 위치는 마법사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하수 찾는 마법사. 영어 단어 찾아보면 이게 자동사예요. 지하수를 찾다. 명사로는 지하수 찾는 마법사인데 이분이 뭐 하냐면 지금 버드나무 가지를 들고 이렇게 쭉 가다 보면 버드나무 가지가 탁 꺾어져요. 근데 거기를 파면 지하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믿거나 말거나예요. 근데 이게 어디 나왔냐 하면 Geography and Mass Environment라는 거기 나와요. 교과서에 이게 왜 나왔겠습니까? 뭐냐 하면 야 너네들 지하수에 대해서 잘 배워. 만약 이거 잘 모르면 이런 사람한테 당하게 돼. 그런 경고 의미로 이게 책에 나온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 지하수가 나쁜 게 아니에요. 왜 서양에서 이런 분들을 워터 위치를 많이 썼냐 하면 서양에서는 이렇게 물이 귀해요. 특히 프랑스 같은데 지하수가. 그래서 물을 이렇게 나와야만 지하수가 나와야만 집을 지을 수 있고 포도 농장 같은 걸 만들 수가 있어요. 생활의 필수품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하수를 잘 찾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되게 삶의 필요로 이 워터 위치를 쓴 거예요. 외국에서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됐냐? 지하수 있으면 사람이 병 걸려 죽는다 이렇게 공포 마케팅을 한 거예요. 실제로 우리 인간은 지하수가 많은 환경에서 진화해서 몸이 만들어진 거예요. 전혀 지하수에 부정적 영향이 없습니다. 요게 이제 제가 또 제 지형학 교과서에서 나온 가운데 사진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 위가 이제 토층이고요. 여기가 이렇게 격자로 무늬로 된 데가 지하수가 비가 많이 오면 찼다가 비가 안 올 때는 지하수가 내려가고 하는 중간층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가 이제 기반암인데 아까 암석이죠. 여기에 다 지하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강물이 있잖아요. 여기 강물이거든요. 이 강물은 어떠냐 하면 여름에 강물은 흙탕물이잖아요. 빗물이 들어와서 그래요. 근데 가을이나 겨울에 강물들 보셨어요?
되게 맑죠, 강물이. 왜 그렇겠습니까? 지하수가 나오는 거예요, 강으로. 그래서 가을에 물이 맑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병산서원인데 지난번에 우리 화재 났을 때 경북지방에 여기 불 안 탔어요. 되게 명당인데 이 병산서원이 바로 이 앞에 낙동강입니다. 이런 지형이면 요쯤에 있는 거예요, 병산서원이. 그럼 이 밑에 지하수가 다 강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지표하고 가까워지죠. 그 다음 여기가 어디냐 하면 철종 임금이 강화도에 강화도령으로 있을 때 살던 집이에요. 영흥궁이라고 지금도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통 양반 집이에요. 가보면 집에 우물이 많아요. 옛날에 마을에 우물 없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양반 집에 우물 없이 못 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명당은 이미 지하수 있는 위에서 다 살았던 거예요. 지하수가 필요해요. 꼭 필요합니다, 삶에. 그러니까 지하수가 있어서 문제 있다는 건 다 공포 마케팅입니다. 사막의 오아시스 다 지하수잖아요. 오아시스가 지하수가 올라오는 데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주지는 다 밑에 지하수가 있다. 깊이의 문제일 뿐이에요. 얼만큼 깊이에 있느냐는 거지. 그리고 이 규모가 되게 지질학적인 규모예요. 그래서 아주머니는 이렇게 잠을 자는데 지하수맥을 피해서 건강하시고 옆에 있던 아저씨는 재수 없이 지하수맥이 지나가서 뭐 안 좋은 병이 걸렸다. 있을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네, 거대한 안반이 다 지하수예요, 밑이. 암석 틈에 다 차 있는 물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런 땅 속의 거를 지하수를 안 배워서 그런 거예요. 네.